오늘은 2단원 약수와 배수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고 약수의 의미를 알고 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접혀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 2019년은 기해년이었네요.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2000 몇 년 무슨 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해 이름을 붙일 때는 십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글자 중에 하나와 십이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글자 중에 하나씩을 따서 붙입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인 올해는 무슨 해일까요? 기 다음 글자인 경자와 해 다음은 다시 앞으로 가서 자자를 써서 경자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이 대답해 볼까요? 2018년은 무슨 해였을까요? 네, 기 앞에 무자와 해 앞에 술자. 그래서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2009년은 무슨 해였을까요? 여러분 나이에서 11년을 빼야 되니까 각각 경자년에서 11년 앞으로 가면 2009년은 기축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십관과 십이간지를 이용한 십간 십이지에 대해서는 46쪽 탐구수학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둠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나무 막대를 세워 도미노를 하는 듯한 친구들도 보이네요. 자, 오늘은 이 교실 장면에서 2단원의 단원명 약수와 배수 중 약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 학습에 앞서 수학 익힘책 17쪽을 함께 풀어보며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시키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7과 4의 곱에서 0이 2개니까 2800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도 곱해서 2800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40에 0이 한 번 있으니까 70이 되어야 합니다. 2번은 구구단을 잘 생각해보면 2 곱하기 6은 12, 3 곱하기 4는 12가 되어야 되겠죠. 3번을 계산해보면 36 나누기 4는 9. 그런데 밑에 360 나누기 40도 0을 지우고 생각하면 36 나누기 4와 같으니까 답은 9가 됩니다. 4번은 나눗셈을 해주면 네모 안에는 각각 12, 3, 4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단원을 하면서 우리가 구구단에서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이 자주 반복됩니다. 혹시 오늘 틀린 친구들은 다시 풀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수학 28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12장을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준비물 3을 뜯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카드 12장을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아지 그림의 카드가 있는데 12장을 2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6장씩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2 나누기 2는 6이 되겠죠? 자, 12장의 카드는 2명에게 나누어 줄 경우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한 사람당 4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네요.
12장의 카드를 3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번에도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12장의 카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12장을 4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번에도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장면들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12장을 각각 2명, 3명, 4명에게 나누어 준 경우를 식으로 나타내면 12 나누기 2는 몫은 6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12 나누기 3은 몫은 4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0이 됩니다. 12 나누기 4는 몫은 3,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이렇게 12를 2, 3, 4로 나누었더니 세 가지 경우 모두 나머지는 0으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더 있을까요? 더 있는지 한번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2, 3, 4 말고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모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 나누기 1부터 12 나누기 12까지 차례대로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눗셈을 했을 때 몫만 남고 나머지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는 경우를 1부터 12까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살펴보겠습니다. 12 나누기 2를 했더니 나머지가 0이네요. 12 나누기 2는 몫은 6이고 나머지는 0. 12 나누기 3은 몫이 4고 나머지가 0. 12 나누기 4는 몫이 3, 나머지는 0이었습니다. 그런데 12 나누기 5는 나머지가 2죠. 12 나누기 6은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12 나누기 7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 12 나누기 8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 12 나누기 9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3이네요. 12 나누기 10도 몫이 1이고 나머지는 2. 12 나누기 11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12 나누기 12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에는 12 나누기 어떤 수는 몫 이렇게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만 표에 정리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없는 경우만 이렇게 남기면 12 나누기 1, 12 나누기 2, 12 나누기 3, 12 나누기 4, 12 나누기 6, 12 나누기 12인 경우만 나머지가 없으니까 표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눗셈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2를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 이렇게 3을 나누는 수, 4를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0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경우만 옮겨 적게 되면 12 나누기 1, 12 나누기 2, 12 나누기 3, 12 나누기 4, 12 나누기 6, 12 나누기 12의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6, 12처럼 나누는 수가 1, 2, 3, 4, 6, 12일 때는 나머지가 0이 되죠. 이렇게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수학에서는 약수, 12의 약수라고 약속합니다. 자, 수학책의 물음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모두 이제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방금 우리가 약속한 대로 12의 약수를 적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12를 1, 2, 3, 4, 6,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0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니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자, 12의 약수를 숫자가 작은 대로 차례대로 적었더니 바깥에 있는 겉길이 짝을 짓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두 수를 짝지어서 잘 생각해 보면 두 수의 곱을 곱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른 수의 약수를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점점 익숙해지면 나눗셈의 필산을 따로 쓰지 않아도 능숙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2의 약수를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 사이에는 온점이 아닌 이렇게 반점으로 적어야 수학적으로 바른 표현이 되니까 온점으로 적은 친구들은 반드시 반점으로 고쳐서 써주기 바랍니다. 3번 활동은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18의 약수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18의 약수는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니까 18 나누기 1부터 18 나누기 18까지 차례대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모두 찾으면 되겠습니다. 암산이 익숙한 친구들은 1부터 18까지 모두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18의 약수를 찾아봤더니 나누는 수인 1, 2, 3, 6, 9, 18인 경우만 18의 약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정리해서 적어도 좋고 아까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두 수를 짝지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2와 9의 곱, 3과 6의 곱 이런 식으로 두 수를 짝지으면 서로 곱했을 때 18이 되죠. 그래서 18의 약수를 적으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한 것과 같이 나눗셈의 필산을 통해 나누는 수를 차례대로 적어도 좋고 지금처럼 곱해서 18이 되는 경우를 1부터 차례대로 생각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자, 1과 18을 곱하면 18이 되겠죠. 2와 9를 곱해도 18이 되고 3과 6을 곱해도 18이 됩니다. 3과 6 사이에 있는 4와 5는 서로 곱하면 18이 되지 않으니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아까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구했던 18의 약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 익힘책 17쪽을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1과 12, 2와 6, 3과 4 모두 곱해서 12가 되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수의 곱이 12가 되니까 1, 2, 3, 4, 6, 12 모두 12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 나누기 1, 24 나누기 2, 24 나누기 3, 24 나누기 4를 했는데 모두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1, 2, 3, 4를 나누는 수라고 하죠. 자,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1, 2, 3, 4는 24의 약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와 위치를 바꾸어 24, 12, 8, 6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공책 정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4, 5, 9, 15, 24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의 약수에는 어떤 수와 어떤 수가 꼭 들어간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4부터 24의 약수를 구하고 다 구한 친구들은
어떤 수의 약수에는 무엇과 무엇이 꼭 들어간다. 이 문장도 함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약수는 1과 4를 곱하면 4가 되니까 1과 4를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2 곱하기 2도 4니까 2를 적을 수 있습니다. 5의 약수는 1 곱하기 5는 5. 2와 4나 3으로는 곱해서 5를 만들 수 없으니까 5의 약수는 1과 5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의 약수는 1 곱하기 9는 9. 2와 어떤 수는 곱해서 9를 만들 수 없죠. 1, 2, 그 다음 수인 3 곱하기 3을 하면 9가 되니까 3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15의 약수는 1과 15의 곱은 15, 2는 어떤 수로 곱해도 15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수인 3, 3과 5를 곱하면 15가 되죠. 네, 그래서 15의 약수는 1, 3, 5, 15가 됩니다. 24의 약수는 1과 24를 곱하면 24, 2와 곱해서 24가 되는 경우는 12, 3은 8과 곱하면 24가 되죠. 4와 6을 곱하면 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4, 5, 9, 15, 24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았는데 어떤 수의 약수는 무엇과 무엇이 꼭 들어간다. 자, 어떤 수가 꼭 들어갈까요? 네, 가장 작은 수인 1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이 꼭 들어가고 어떤 수의 약수에는 1과 또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자, 4의 약수에는 4가, 5의 약수에는 5가, 9의 약수에는 9, 15의 약수에는 15가, 24의 약수에는 항상 24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수의 약수에는 1과 자기 자신이 꼭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배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배운 약수의 개념과 헷갈리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복습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